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내용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무료 한글 폰트라고 쓰고 합익은 미끼라고 읽는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글 폰트가 바로 합익은 미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무료 한글 폰트 관련해가지고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하자고 이제 하는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한글 폰트 같은 거 다운받아서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야놀자 같은 데서도 한글 폰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다운받으면은 무료로 깔려있는 한글 폰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아주 컴퓨터 살 때부터 처음부터 깔려있는 기본 폰트 같은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굴림체나 고딕체 같은 아주 기본적인 폰트들을 쓰면은 좀 요즘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뭐 PPT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맑은 고딕이나 굴림체 이런 거 쓰면은 야, 요즘에 무슨 한글 폰트 예쁜 것도 많은데 그런 걸 쓰냐 이러면서 이제 무료 폰트 같은 거 예쁜 거 많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폰트를 써가지고 뭐 유튜브를 하거나 유튜브 자막에 달거나 아니면은 PDF로 만들어가지고 뭐 문서 파일을 인터넷에 배포하거나 등등등 웹툰에 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그 폰트를 쓰다 보면은 가끔 이런 메일이나 내용 증명이 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메일이 오느냐? 당신은 우리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합의를 원한다면은 아래에 있는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대요. 뭐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200만 원인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한 100에서 200 사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은 패가망신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가 그냥 귀여워서 봐주는 거야. 너가 이거 지금 입금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민사소송을 걸 거고 손해배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청구할 거거든. 뭐 이런 식으로 문자나 뭐 메일이나 내용 증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어? 아, 우리는 민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형사소송까지 걸 거거든? 그러면은 너 나중에 그 빨간 줄 그을 수도 있어. 넌 범법자 되는 거야, 범법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인터넷에서 폰트 같은 거 좀 다운받아가지고 뭐 유튜브 자막으로 달거나 아니면은 문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뭐 인터넷에 잠깐 올렸을 뿐인데, 법무법인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근진하게 이렇게 메일이나 내용 증명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이나 메일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법무법인이 그냥 개인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법무법인이 본인들의 이 막 그 회사 마크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근진하게 폰트 저작권 위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인터넷 매체들이 점점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매체를 이용하는데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메일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합의금에 그냥 응해가지고 그 메일에 나오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응하고 바로 합의금을 줬냐 물어보면은 나는 너무 겁이 났다. 내가 살면서 내용 증명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야, 쟤네들이 법을 엄청 잘하는 애들인데 그냥 법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인데 나보다 법은 잘 알겠지 하면서 나 이거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이것도 뭐 첫 번째에 해당하죠. 내용 증명에 겁이 나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진짜 많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돈을 입금한다고 합니다. 조직에 폐를 끼치는 직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인턴이야. 채용 전환형 인턴이야. 아직 전환은 안 됐어. 정직원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막 열정으로 내가 이제 이 정직원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막 열심히 PPT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 작업물도 만들고, 내가 뭐 회사의 디자이너인데 그 디자인 초안도 만들고 이러면서 한글 폰트를 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했는데 갑자기 내 메일로 저런 게 오는 거예요. 너 한글 폰트 저작권 위반했으니까 그거 당장 바꿔라. 그리고 합의금 200만 원 내라. 이러면은 내가 당장 그 전환도 아직 안 됐는데 정직원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정직원도 아닌데 인턴이 이렇게 총총총 가가지고 어디 부장님 뭐 팀장님한테 가가지고 아우 팀장님 제가 죄송한데 그 폰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잘못하면 민사소송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좀 이렇게 말단 직원들 아니면은 막 뭐 채용 전환을 막 남겨놓은 인턴
뭐 이런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입금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괜히 찍히고 싶지 않은 거죠. 인사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괜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아까 진짜 처음 말한 것처럼 내가 채용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정직원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인턴인데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메일이 오면은 그냥 조용히 혼자 처리하려는 의도로 그냥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폰트 낚시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폰트 제작사가 있습니다. 폰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이제 만드는 제작사죠. 제작사가 폰트를 개발하고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쫙 뿌려요. 그러면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뿌리냐? 우리 폰트는 무료예요. 이러면서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이러면서 쫙 풉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쫙 풀어놓고서는 사람들이 막 사용하면은 갑자기 이 폰트 제작사에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사용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태클 거느냐? 야야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폰트 우리가 무료로 뿌렸었잖아. 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폰트는 출력해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 출력을 해버렸네, 문서로.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우리 폰트는 유튜브에 자막으로 써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 왜 유튜브에 자막으로 다셨을까?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동영상에 그 우리 폰트를 넣어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 동영상에 넣었네? 아니면은 뭐 웹툰 말풍선 안에는 넣어도 된다고 안 했는데 넣었네? 아니면은 우리 폰트는 홈페이지에 쓰면 된다고는 안 했어. 왜 홈페이지에 써? 아니면은 우리는 개인이 쓰라고 만든 건데 왜 영리단체가 쓰고 있니? 혹은 왜 비영리단체가 쓰고 있니? 이러면서 그 폰트를 배포하면서 아주 작게 어딘가 안 보이게 이렇게 이용약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용약관 안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용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지켰으니까 너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법무법인을 통한 아까 본 것 같은 협박성 메일이나 내용 증명을 막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 긴장한 사람들은 거기에 응해가지고 돈을 입금하게 되는 거죠. 자, 폰트 낚시 구조가 그 아까 말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구조를 보면은 폰트 제작사가 또 폰트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 있죠. 우리가 컴퓨터로 쓰는 그 문서 작성 프로그램 회사에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HY 어쩌고체, 뭐 양재 어쩌고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한글과 컴퓨터를, 그러니까 한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그 글꼴들이 쫙 컴퓨터에 깔려요. 뭐 HY 어쩌고체, 양재 어쩌고체 이런 게 다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컴퓨터 내에 깔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한컴을 통해가지고 어떤 폰트 제작사가 납품을 해서 들어온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컴퓨터에 원래부터 깔려있던 글씨체인가 보다. HY 어쩌고체, 양재 어쩌고체는 그냥 컴퓨터에 원래 깔려있는 글씨체인가 보다. 기본 글씨체인가 보다. 이러고서는 유튜브 자막이나 뭐 동영상 만드는데 이런데 막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폰트 제작사에서 법무법인 통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폰트는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에 납품한 거거든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써야지 왜 유튜브 자막에다가 쓰세요? 이러면서 법무법인 통해가지고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뭐 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폰트 제작사가 또 폰트 개발해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납품을 했는데, 그 일반 사용자들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막 이 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컴퓨터나 다른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 문서를 보내줄 때 가끔 PDF로 보내잖아요. 왜냐면 폰트나 이런 그 편집 방식이 깨질까봐 가끔 다른 컴퓨터로 열면 막 깨지니까 PDF로 보내잖아요. 근데 PDF로 보내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폰트 제작사가 우리 폰트는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내에서만 써야지 그거를 PDF로 변환해서 사용하면은 안 되거든? 막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막 근데 그런 PDF로 바꾼 파일이 인터넷에서 어딘가에서 막 그 나뒹굴고 있어. 이러면은 딱 이렇게 폰트 제작사에서 법무법인 통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폰트는 PDF로 그 변환해서 쓰면 안 되거든? 이러면서 우리 폰트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시 200만 원 내놔. 100만 원 내놔. 이러면서 이렇게 메일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방금 말했던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폰트 미끼의 구조고요. 자, 이런 메일이 왔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뜻 합의금을 주지는 맙시다. 자, 법정까지 가더라도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무법인에서 그 메일을 보낸 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까지 가더라도
최근 법원에서는 대부분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 그 폰트 제작사가 어떤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야, 너 우리 폰트 그 이용 범위 초과했거든? 우리는 한글과 컴퓨터에서만 써야 되는데 왜 그 유튜브 자막으로 달고 있니? 이러면서 합의금 내놔 200만 원 이러고서는 합의금 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 사용자가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냥 무시했어. 그랬더니 진짜 소송으로 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뭐라 그랬냐? 야, 그 너희가 그 유튜브에서 자막으로 쓰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할 거면은 애초에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한글과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게 유튜브 자막으로만 가면은 그 폰트를 아예 켤 수가 없게 만들었어야지. 그런 프로그램 설계를 하지 않아 놓고서는 일반 사용자들한테 그 이용 범위를 넘었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이러면서 사용자의 편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뜻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알면 좋을 게 이제 법무법인 통해서 메일이나 내용 증명이 올 때는 너희는 폰트 제작사와 관련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메일이나 내용 증명이 오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계약이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폰트 제작사가 한글과 컴퓨터에만 납품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용자가 그거를 뭐 동영상에도 써버리고 유튜브 자막에도 써버리고 아니면 웹툰 말풍선에 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폰트 제작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야, 너 저작권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메일이 오는데 사실 제대로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이용계약 위반입니다. 이용계약 위반.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이용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폰트 제작사에 직접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폰트 관련된 합의 문제, 합의 사례들을 폰트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폰트 미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법무법인 통해서 메일이 오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 제대로 맞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이런 경우면은 여러분은 진짜로 그 합의금 달라는 메일이나 내용 증명에 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유료 폰트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뭐 사용한 경우 아니면은 어떤 폰트가 유료인데 내가 돈 내고 다운받은 다음에 그냥 인터넷에 그냥 불법으로 올려버렸어.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게 쫙 뿌려버렸어. 배포해버렸어. 이런 경우는 확실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법무법인 통해서 어떻게 메일이 오냐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사용 범위가 있는데 너 그 사용 범위를 넘었다 이렇게 메일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이용계약 위반입니다. 이용계약 위반. 그리고 이렇게 너 사용 범위를 넘었어 하면서 너는 저작권법 위반이야 이러면서 합의금 내놔 이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지가. 그러니까 너는 우리 사용 범위 넘었어 이용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메일이 왔으면 또 맞는 말인데 대부분 너는 사용범위 넘었어. 너 저작권법 위반이야. 이렇게 메일이 온다는 게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글과 컴퓨터 폰트를 조심하자. 자, 한글과 컴퓨터 켜보시면 여러분 HY 어쩌고체, 양재 어쩌고체 있죠? 이거 절대 컴퓨터에 그냥 깔려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본 글꼴 아니에요. 이거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폰트 제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아주 예전부터 한글과 컴퓨터에 계약해가지고 납품한 폰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냥 한글과 컴퓨터에 납품만 해가지고는 그걸로 뭐 수입이 별로 안 생기는지 요즘에 야, 너 HY 글꼴 이거 왜 웹툰에다가 왜 써? HY 경고디 이거 유튜브 자막에다가 달면 어떡해? 이러면서 법무법인 통해가지고 막 이제 요즘 미친 듯이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그냥 이거 쳐다도 보지 맙시다. 쳐다도. HY 어쩌고체, 양재 어쩌고체 솔직히 예쁘지도 않잖아요. 이거 근데 문제 생기는 경우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HY 어쩌고체, 양재 어쩌고체 이거 그 PPT나 이런 데다 쓰잖아요. 욕먹어요. 그러면은 무슨 아주 그냥 구닥다리 글꼴 써가지고 예쁘지도 않은 거 써가지고 PPT 만들었다고 막 서로 흉봐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뭐 40대 50대인데 막 갑자기 난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유튜브 막 방송 찍다가 자막도 달아야지 이러고 자막을 막 다는데 그냥 굴림 이런 걸로 하면 안 예쁘니까 막 HY 어쩌고 양재 어쩌고 괜히 이런 거에 손댔다가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40대 50대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뭐 그 이상. 그래서 이거 기본 글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 건드리는 걸로 합시다. 안 건드리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는 거 심심해서 가끔 소일거리로 유튜브나 해볼까? 아니면 내 삶을 좀 공유해볼까? 이러면서 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전자책도 쓰고 이렇게 그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또 막 협박성 메일이 온다는 거잖아요. 폰트를 미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법부터 들이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참 너무 흉흉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혁신에 뒤처진 IT 기업들과 먹고 살기 힘든 법무법인의 합작품이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폰트 저작권 낚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찹찹하네요.